2025년 가을, 서울 마포구의 한 골목. 40년 된 세탁소 유리문에 종이 한 장이 붙었습니다. 폐업 공고였습니다. 주인 박 씨는 66살, 25세 이 가게 하나 차려서 자식 둘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매달 매출은 꼬박꼬박 났습니다. 바쁜 날은 하루 14시간씩 일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은퇴 통장을 열어봤더니 잔액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들쑥날쑥 납부하다 보니 매달 받는 돈은 고작 40만 원대. 집 한 채는 있지만 당장 쓸 현금이 없습니다. 40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인 겁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2025년에 발표한 조사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2명 중 1명 이상, 정확히 54.6%가 노후를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54.6%입니다.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조적이고 훨씬 더 무섭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함정을 파헤칩니다. 여러분이 소상공인이거나 소상공인 가족이거나 언젠가 은퇴를 맞이할 모든 분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0년 가게 문을 닫은 박 씨 이야기를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박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전국의 소상공인을 직접 조사해서 내놓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중에서 노후 생활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54.6%입니다. 여러분, 2명 중 1명이 넘습니다. 그냥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준비를 안 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숫자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더 심합니다. 제조업은 56.3%, 도소매업은 55.3%로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제조업 종사자 10명 중 6명 가까이가 노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게으르거나 돈을 함부로 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예상하는 본인의 평균 은퇴 시기는 67.2세입니다. 일반 직장인의 법정 퇴직 연령인 60세보다 7년이나 더 많습니다. 더 오래 일하는데 더 못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역설 안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더 오래 일한다고 노후가 더 안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숫자들 뒤에 훨씬 더 무서운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 누구냐 하면 직원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은 작은 가게, 공방, 식당, 세탁소를 직접 운영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주변 골목에서 매일 만나는 분들이죠. 직장인과 소상공인의 노후 준비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인은 일하는 동안 퇴직금이 쌓이고 회사가 국민연금 절반을 대신 내줍니다. 본인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노후 자산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은 다릅니다. 퇴직금이 없습니다. 국민연금도 전액 본인이 냅니다. 그것도 매달 매출이 들쑥날쑥하다 보니 납부가 불규칙해집니다. 어떤 달은 내고 어떤 달은 못 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받는 금액이 극도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예상하는 은퇴 시기가 평균 67.2세라고 했죠. 기타 서비스업 종사자는 69.3세까지 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80살 이상까지 일할 것 같다는 응답도 7.6%나 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오래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서입니다. 오래 일한다는 것, 그게 오히려 노후 준비의 시간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 눈치채셨습니까? 이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금부터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실제로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경우 최소 생활비는 한 달에 139만 원, 적정 생활비는 198만 원입니다. 편하게 2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부 기준으로 보면 달라집니다. 최소 생활비가 216만 원, 적정 생활비가 298만 원입니다. 거의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생활입니다. 매주 골프 치거나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두 분이 먹고 병원 가고 가끔 외식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계산해 봅시다. 60세에 은퇴해서 85살까지 25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부부 기준으로 총 9억 원이 필요합니다. 9억 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1인 기준 월 66만 원입니다. 부부가 합산하면 130만 원에서 140만 원. 그러면 매달 160만 원에서 17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분을 채우려면 별도 금융자산이 최소 5억 원 있어야 합니다. 집 빼고 5억 원입니다. 여러분, 집 빼고 5억 원입니다. 전 재산이 가계와 집 한 채인 소상공인에게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소상공인들은 실제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2025년 보고서를 다시 봅니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소상공인들의 대비 방식을 보면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보험 또는 개인연금에 가입했다는 응답이 52.4%, 국민연금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51.9%입니다. 이 두 가지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국민연금은 직장인과 구조가 다릅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을 내줍니다. 소상공인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매출이 좋은 달에는 내고 어려운 달에는 못 내게 됩니다. 납부 기간이 들쑥날쑥해지면 나중에 받는 금액이 확 줄어듭니다. 성실하게 납부한 직장인의 절반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해야 효과가 있는데 소상공인의 소득은 그게 어렵습니다. 가게가 잘 되면 납입하고 어려우면 중도 해지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해가 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그 준비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숫자를 다시 봐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예상 평균 은퇴 시기 67.2세, 제조업은 68.1세, 기타 서비스업은 69.3세, 80살 이상까지 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7.6%나 됩니다. 이 숫자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분들은 오래 일하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나중으로 미룹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나중에 생각하자. 가게가 안정되면 그때 연금 좀 더 내자. 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나중이 오지 않습니다. 가게는 항상 어렵고 항상 당장이 바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가게 앞에 대형 마트가 들어서거나 임대료가 2배로 오르거나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준비할 자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억 원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부부가 적정하게 노후를 보내려면 별도 금융자산이 최소 5억 원 필요합니다. 1년에 5천만 원씩 모아도 10년이 걸립니다. 소상공인이 매년 5천만 원을 순수하게 저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5억 원이 집값 빼고 5억 원이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돈 문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2025년 보고서에 또 하나의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가업 승계를 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67.3%가 승계를 고려하지 않거나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많은 소상공인이 사업 자체를 노후 자산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가게가 있고 이 가게를 자식에게 물려주면 된다. 혹은 가게를 팔면 목돈이 생긴다. 이런 생각이 노후 준비를 대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소상공인 스스로가 자기 사업의 미래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가업 승계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5.7%로 가장 많았습니다. 도소매업에서는 이 비율이 51%까지 올라갑니다. 절반 이상이 자기 사업에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사업이 노후 자산이 될 수 없다면 사업 말고 다른 현금 흐름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 소득과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노후 현금 흐름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게 소상공인의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진실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문제가 개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식 세대로 그 피해가 그대로 전이됩니다. 생각해 봅시다.
노후 준비가 안 된 부모, 물려받을 사업도 마땅치 않은 자식.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합니다. 가업승계를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자녀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48%로 가장 많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물려주고 싶은데 동시에 미래 성장 가능성이 없어서 물려주기 싫다는 자기 모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부딪히면서 67.3%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자식에게 집이라도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에 정작 자신이 쓸 현금은 없는 채로 버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아프면 병원비, 요양비로 그 집마저 다 써버리게 됩니다. 결국 자식에게 집도 못 남기고 자식의 집만 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후 초기에 돈이 없으면 평생 회복이 안 됩니다. 퇴직 직후 재정 충격은 10년 이상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에 크게 깨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보고서에서 소상공인들이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세금 부담 완화가 44%로 압도적 1위였습니다. 금융 지원 확대가 23.8%, 사업 재편 지원이 15.3%였습니다. 이 숫자가 말하는 건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 살아남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세금이 너무 많아서 노후 준비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들여다보면 소상공인의 노후 위기는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구조적 설계 부재입니다. 자산이 현금 흐름이 아닌 가계 설비와 재고로 묶여 있고 국민연금 납부는 불규칙하며 별도 금융자산을 쌓을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삼중 함정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노후 준비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답은 바로 이겁니다. 사업소득과 완전히 분리된 현금 흐름 자산을 지금 당장 조금씩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10년 후를 결정합니다. 소상공인의 노후 위기는 개인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구조 안에서도 선택은 존재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구조가 우리 삶 전반에 어떤 도미노를 일으키고 있는 걸까요? 도미노를 상상해 보십시오. 소상공인 2명 중 1명이 노후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국가복지 지출이 늘어납니다. 기초연금, 의료급여, 공공요양서비스 수요가 폭증합니다. 그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세금이 오르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더 악화됩니다. 악화된 경영 환경은 다시 노후 준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 크레바스 문제도 있습니다. 직장인도 실제 퇴직은 57세, 56세에 하는데 국민연금은 만 63세가 돼야 받습니다. 그 사이 7년에서 10년이 소득 공백기입니다. 이걸 연금 크레바스라고 합니다. 소상공인은 어떨까요? 이 공백기가 직장인보다 더 길고 더 불규칙합니다. 국민연금을 불규칙하게 납부해서 받는 금액 자체가 낮고 그나마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불투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크레바스를 버텨낼 버퍼가 없으면, 즉 이 공백기를 채울 금융자산이 없으면 그 기간 동안 가진 것을 전부 소진해버립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구조가 실제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20년간 분식집을 운영해온 62세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밤 9시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났습니다. 그런데 재료비, 임대료,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였습니다. 국민연금은 낼 수 있는 달에 내고 못 내는 달은 건너뛰었습니다. 지금 이분이 받는 국민연금은 월 45만 원입니다. 집 한 채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쓸 현금이 없어서 주택연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20년 열심히 일한 결과가 이겁니다. 이 이야기가 예외가 아닙니다. 54.6%의 현실입니다. 2명 중 1명이 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찍 현금 흐름 중심으로 자산을 다시 설계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매달 50만 원씩이라도 연금저축 계좌에 꾸준히 넣었더라면요. 20년이면 원금만 1억 2천만 원입니다. 운용 수익까지 더하면 상황이 지금과 달랐을 겁니다. 지금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당장 매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계산해 보십시오. 사업소득 말고입니다. 사업소득은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순수하게 금융자산과 연금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한 달에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라는 겁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험이나 개인연금에서 나올 금액을 더해 보십시오. 그 합계가 매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보다 얼마나 적은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부부 최소 생활비가 월 216만 원이라는 것 기억하시죠? 이 간격이 얼마인지를 모르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를 활용하십시오. 이 두 가지는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고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매달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지금 시작하는 것이 10년 후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계좌들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 연금 크레바스를 버텨내 버퍼로 활용하십시오. 이 공백기를 버티는 것이 노후 전체를 결정합니다. 공백기에 가진 것을 다 소진해버리면 그 이후는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퇴 시점을 2, 3년만 늦춰도 노후 파산 리스크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 은퇴 연구소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당장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가능한 한 조금 더 일하면서 모아놓은 자산의 운용기간을 늘리는 것,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현금 흐름 자산을 조금씩 쌓아가는 것, 이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소득이 높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두 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저축한 돈을 덜 빼도 되고 새로운 현금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노후 자산이 더 오래 버텨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합니다. 소상공인 54.6%가 노후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자금은 9억 원, 집 빼고 별도 금융자산 최소 5억 원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의 예상 은퇴 시기는 평균 67.2세로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늦지만 그게 오히려 노후 준비를 더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함정입니다. 가업 승계를 포기하거나 미정으로 남긴 비율이 67.3%입니다. 사업 자체를 노후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소상공인 스스로도 압니다. 이 모든 게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구조적 설계 부재입니다. 하지만 구조를 탓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매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확인하고 연금저축계좌와 ISA 계좌를 활용해 공백기를 채울 버퍼를 만들고 가능하다면 조금 더 일하면서 자산의 소진을 늦추는 것. 이 세 가지가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최악을 피하는 것. 그게 노후 설계에서 가장 확률 높은 선택입니다. 40년 열심히 일한 사람이 가장 불안한 노후를 맞이하는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 순간 작은 선택 하나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